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리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오늘은 난임 전문가이신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송인옥 원장님과 함께 임신 성공을 위한 임신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최근 반복 착상 실패 및 습관성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신 성공의 키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임신 성공의 중요한 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자궁 내막의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배아, 세 번째는 임신을 위한 환자의 컨디션 관리입니다. 원장님, 자궁 내막이란 무엇인가요? 자궁 내막이란 배아가 착상해서 임신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궁 내막은 자궁의 가장 안쪽 면을 말하는데 기저층과 기능층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층은 매달 내막이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곳인데 생리주기에 맞춰서 증식되고 탈락되고 그러는 층이 우리가 말하는 기능층이고요. 기저층은 생리로 떨어진 내막을 다시 두껍게 만들어주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과도한 소파수술 등으로 기저층이 손상이 되게 되면 원활한 내막 생성이 어려워져서 자궁 내막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착상이 잘 되게 하는 자궁 내막 환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착상이 잘 되게 하는 자궁 내막 환경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적절해야 합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내막 세포의 세포질이 팽창하고 간격이 촘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상이 가장 잘 되는 자궁 내막의 조건은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의 두께가 배란기 때 한 7에서 11mm 정도 되어야 되고 트리플 라인의 구조가 보이면 좋은 내막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트리플 라인이라는 것은 생리 때 내막이 탈락되게 되는 기능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7mm 이하로 너무 얇아도 안 되지만 너무 두꺼워도 착상에 좋지 않습니다. 내막이 두꺼울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 폴립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혈액 공급이 풍부한 자궁 내막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궁 내막의 미세혈관들이 팽창해서 자궁 내막의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내막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활발해져서 배아를 받아들이기 좋은 내막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 즉 착상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잘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배아와 내막에서 분비되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들, 성장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인자들은 자궁 내막의 세포의 기질을 분해시켜서 배아의 착상을 도와줍니다. 자궁 내막의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거나 혈액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전을 생성하는 성향이 높은 환자들에게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쓰게 되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자궁 내막 환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약물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약물들이 혈전을 방지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배아 이식을 하고 나면 꼼짝 않고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도보, 뛰는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임신 성공을 위해 자궁 내막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밭에 심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토양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배아라고 해도 내막 상태가 나쁘면 착상이 어렵습니다. 내막 환경을 적절히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막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궁안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궁 내시경을 통해 자궁 내막의 용종이나 근종, 자궁 유착, 자궁 기형, 자궁 내막염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궁 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자궁 내막 자극술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을 자극해주면 여러 가지 착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돼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착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막이 얇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으니까 적절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이 7mm 이하로 얇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자가혈장 주입술, 일명 자궁 내막 PRP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 PRP는 본인의 피를 약 10cc에서 20c가량 뽑아서 원심 분리를 통해 혈장을 분리한 후에 그 혈장을 자궁 내에 카테터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혈장 안에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들과 성장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자궁 내막의 섬유화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고 세포의 증식 및 촉진을 통해서 자궁 내막의 구조를 회복하고 재생시켜 자궁 내막 환경을 좋게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자궁 내막의 환경이 개선된다면 착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막을 좋게 하는 운동이나 영양제가 있나요? 올바른 식생활 개선법이나 생활습관 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막만을 좋게 하는 운동이나 영양제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엽산 등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건강과 컨디션에 신경을 쓴다면 전반적으로 난자의 질도 좋아지고 내막의 환경도 좋아져서 착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임신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만보 걷기를 꼭 해야 되나요?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만보 걷기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만보를 걸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건강해야지 난임도 극복할 수 있고 임신도 잘 되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이 많이 두꺼우면 임신에 안 좋은가요? 그렇죠. 내막이 너무 두꺼워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란 시기에는 자궁 내막 두께가 10mm 정도, 배란 후에는 16mm 정도가 정상인데요. 이보다 더 두꺼운 경우라면 초음파나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각 내에 폴립이 있는지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치료해야만 착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 수용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장인자를 발달시키려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사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으니 아마도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숙면을 하고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환자분이 건강하게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임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원장님, 좋은 배아란 무엇인가요? 좋은 배아란 배아 모양이 정상이고 배아의 염색체가 정상인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여러 개의 할구가 보이는데 그런 할구 크기가 일정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 않은 분절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배아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양이 정상이어도 그 배아가 염색체가 꼭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상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배아 염색체 검사를 해서 정상인 배아를 선별한다면 그 또한 좋은 배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배아를 만들 수 있나요? 배아는 난자에서 반, 정자에서 반 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난자와 정자의 질이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자는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난자의 질이 좋으며 나이가 들수록 난자도 노화돼서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늦은 경우나 난소 노화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서 난임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성이라면 정자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등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고지혈증, 당뇨, 비만 같은 경우가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정자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배아를 만들고 다루는 배양실의 환경과 연구원들의 숙련도입니다. 이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베스트 오브 여성의원에서는 최상의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일 배양 배아와 5일 배양 배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3일 배아는 3일만 배양한 배아고 5일 배아는 5일을 배양한 배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일 배양 배아는 우리가 포백이라고 말하는데 이 포백이 배아는 착상 직전의 배아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3일을 키우게 되면 배아는 8세포를 띠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배아는 여기까지는 분화가 잘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좋은 배아하고 좋지 않은 배아가 갈라지면서 분화가 잘 되는 배아도 있고 잘 안 되는 배아도 있는데 분화가 잘 안 된다면 착상이 실패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배아의 모양을 가지고 배아의 염색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3일 배아가 5일 배아에 비해서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비정상 배아를 우리가 이식한다면 착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이유로 만약에 환자분이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하고 착상이 잘 안 된다면 5일까지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 배양을 이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배아를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5일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배양실의 환경, 또 배양실의 장비, 배양을 하는 연구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5일 배양까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체 배아의 한 50% 정도가 5일 배아로 가면 잘 가는 병원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5일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설비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신 성공에 있어 배아 이식을 할 때 배아의 발달 속도와 자궁 내막의 날짜가 정확히 잘 맞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장님만의 노하우인가요?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아의 발달 단계와 자궁 내막의 날짜가 불일치하면 착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불일치하면 착상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양을 했는데 배아가 5일째 포백이 배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배아의 발달이 늦어요. 그래서 포백이 배아가 만약에 6일째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배아를 이식을 했을 때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6일 배아는 우리가 신선 이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배아를 냉동한 다음에 다음 생리 주기에서 6일째 만들어진 포백이 배아를 5일 내막에 이식한다면 내막의 분화 단계하고 내막의 날짜가 잘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착상이 더 잘 돼서 임신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들이나 반복적으로 착상을 실패한 환자들의 배아를 배양하다 보면 유독 배아의 발달이 늦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냉동 배아 이식 주기로 전환한다면 착상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외래에서 그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신 성공을 위해 배아 이식 전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해야 임신도 잘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씩 숙면을 취하고 너무 지나친 운동보다는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3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궁 내막 치료를 받으면 착상이 더 잘 되나요? 자궁 내막 치료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피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국한에서 조금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는 고용량의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궁 내막 자가 혈장 주입술, 자궁 내막 PRP 같은 거를 통해서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들이 자궁 내막 환경을 개선한다면 착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안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자궁 내시경을 해보면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거나 근종, 자궁 유착, 자궁 내막염 등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자궁 내막을 자극해주는 자궁 내막술을 할 수 있어서 착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운동이나 음식, 영양제가 있나요? 자궁 내막만 좋게 하는 운동은 따로 없어요. 건강한 식습관, 또 규칙적인 운동, 엽산 같은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건강 및 컨디션에 신경을 쓴다면 전반적으로 난자의 질도 좋아지고 내막의 환경도 좋아져서 착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얇거나 두꺼운 사람도 임신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자궁 내막 환경을 개선해서 상태를 좋게 만들면 착상률을 높일 수 있고 충분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얇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이 얇다. 이거는 우리가 배란기 때 보통 정상 자궁 내막이 7 내지 한 11m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내막이 이렇게 트리플 라인으로 보이면서 저기 기록을 보면 8.3mm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자궁 내막입니다. 이런 경우는 착상이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막이 7mm 이하로 줄어든다면 착상도 잘 안 되고 유산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얇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질 수도 있나요? 자궁 내막에는 기저층이 있고 기능층이 있는데 기저층은 그 자궁 내막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는 건데 기저층이 손상된 게 아니라면 호르몬제를 투여했을 때 내막이 잘 두꺼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궁 내막이 얇아서 이식 일정이 자꾸 뒤로 밀리는데 그냥 이식할 수는 없을까요? 내막이 너무 얇으면 착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식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막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내막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호르몬제를 투여해도 내막이 두꺼워지지도 않고 자궁 내시경 수술을 해봤는데 뭐 특별히 병변도 없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 자가 혈장 주입술을 하거나 자궁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뭐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거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내막을 좋게 만들어서 이식을 해보기도 합니다. 배아 발달이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느리게 발달하는 배아도 괜찮은가요? 배아 발달과 등급이 낮아도 임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아 발달이 늦은 이유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배아 발달이 원래 자기 속도보다 늦으면 우리는 좋은 배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아 이식을 할 때 여러 개의 배아들 중에서 좋은 배아를 선정할 때 이렇게 속도가 늦은 배아들은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난소 기능이 안 좋아서 좋은 배아도 없고 배아 발달이 늦을 때는 이런 배아를 우리가 신선으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동결을 해서 다음 주기에 배아 발달 단계하고 자궁 내막의 날짜를 맞추어서 이식을 한다면 그 전에 신선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착상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높은 배아일수록 임신이 더 잘 되나요? 당연히 등급이 높으면 임신이 잘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배아를 봤을 때 모양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배아를 100%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이 조금 안 좋은 배아도 이식을 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해서 이식을 안 하고 임신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아 이식 시 원장님마다 배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좋은 배아는 이렇다 하는 기준은 이미 교과서에 다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좋은 배아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좋은 배아를 선택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3일 배양 배아보다 5일 배양 배아 이식이 착상에 더 잘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5일 배양을 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더 선택이 됐다, 한 번 더 선별이 됐다, 그런 의미가 그 배아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5일 배양 배아는 포배기 배아로 착상 직전의 배아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아를 발달을 하다가 3일에서 그냥 발달을 못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4일, 5일까지 잘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5일 배아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식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임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3일 배아하고 5일 배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염색체 이상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일 배아가 3일 배아에 비해서 염색체 이상의 확률이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배아는 당연히 착상이 안 되니까 5일 배아를 골라서 이식을 하면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착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착상이 실패돼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력을 쭉 살펴보고 3일 배양 이식만 계속 했던 환자분이라면 5일 배양을 한번 해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계속 5일 배양 이식을 했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됐던 거라면 그 배아 등급이 어떤지 또 그 배아의 염색체는 어떤지를 조금 한번 잘 살펴봐서 이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자의 질이 안 좋으면 배아 발달이 늦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배아는 난자와 정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의 질이 좋아야지만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신 질문은 대답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정자의 질이 좋아야지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있고 정자가 안 좋으면 배아 발달의 단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방에서요, 요거가 뭐냐면 제가 올 7월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 QR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조금 자랑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환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예뻐요 하고 자랑하는 사진들, 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주신 편지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환자분은 저걸 보고 선생님 저도 저기에 사진을 걸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꼭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저 위에 있는 건데, 사실 제가 30대 중반 때 하버드 브링엄 우먼스 호스피탈에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거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 핵심을 가서 해야 된다. 그럼 아무래도 사실 보스턴이 교육도시고 하버드가 아무래도 이제 의과대학 중에 좋은 데니까 제가 우연하게 기회가 잘 돼서 거기를 갔었고,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은 유전자 치료를 해서 생리 주기가 돌 수 있게끔 이 마우스가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또 고맙게도 그게 또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런 추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 방 처음 보셨죠? 제 방에서 제가 3가지를 자랑을 했는데 자랑할 거 더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베스트홈의 여성의원 대표위원장 송인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